자, 헬로 나영이랑 수정이랑 영상으로 처음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아까 영상 찍기 전에 선생님이 좀 얘기를 했었지만 수원에서 배우는 파트가 크게 세 가지 파트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파트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개념적인 연결고리는 있긴 하지만 여러분한테는 거의 생소한 분야를 처음 배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수업 들었을 때 여러분의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폭이 깊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영상을 무조건 보시고요. 한 번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두 번이라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승은이랑 아영이도 영상을 한 번 더 봐도 돼.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는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은 내년에 여러분이 수능을 볼 때 무조건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귀뚱으로 스쳐 지나가듯이 들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계속 얘기했지만 내용을 잘 정리해서 나중에 쉽게 꺼내 쓸 수 있게끔 개념적인 이해가 충분해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가 또 처음 배우니까 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목에 보니까 일단은 제목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이전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나마 중3 내용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걸로 시작을 할 거냐면 제목을 똑같이 써볼게요. 제곱과 무슨 근? 제곱근이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곱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수를 몇 번 곱할 때? 두 번 곱할 때 우리가 제곱이라 쓰지. 예를 들어서 얘 읽어볼까? 우리가 어떻게 읽어? 3의 2제곱 또는 제곱은 기본수가 몇 번이야? 두 번이지. 그러니까 3이 몇 번 곱해진다? 두 번 곱해진다는 뜻으로 3의 제곱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제곱이라는 뜻은 몇 번, 두 번 곱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제곱근이라는 것은 다시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 단어 자체가 제곱이라는 단어와 무슨 단어? 근이라는 단어의 국어 시간에 배우지. 합성어 아니야? 그럼 제곱이 몇 번 곱해진다? 두 번 곱해진다는 뜻인데 제곱근은 두 번 곱해진 어떤 식의 근이지. 그러니까 근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1차든 2차든 3차든 어떤 방정식의 해를 우리는 뭐라 그래? 근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해를 구하는 공식을 뭐라 그래? 근의 공식이라는 표현을 써줘 안 써줘? 기억나요? 무슨 공식? 근의 공식. 그러니까 제곱근이라는 것은 이 제곱이 몇 번 곱해진다? 두 번 곱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제곱근은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근과 관련이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수를 몇 번 곱해? 두 번 곱했는데 뭐가 되었어? 4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내용이야. 그거랑 연결되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어떤 수 x를 몇 번 곱했더니 두 번 곱했더니 뭐가 되었다? 4가 되었고 이 방정식 x를 풀면 x는 얼마야? 주위에는 2만 있는 게 아니죠. 양수 2의 값과 음수 2의 값 두 개가 생겨 안 생겨? 그럼 이때 이 방정식의 해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제곱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언제 썼냐면 더 정확하게는 어떤 수를 두 번 곱했는데 뭐가 되는 수야? 3이 되었지. 자, 4는 우리가 암산으로 풀려져. 왜? 자연수의 개념이니까. 정수의 개념이니까. 근데 어떤 수를 두 번 곱했을 때 뭐가 되는 수가? 3이 되는 수가 있긴 있겠지. 근데 애매하잖아. 1.5 곱하기 1.5도 아니고. 그지? 그 1과 2 사이에 있던 어떤 수를 두 번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수가 무조건 존재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수를 존재하는 수가 있긴 한데 표현하는 방법이 없지. 그리고 이때 x는 무리수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배운 게 뭐지? x는 그때 쌤 얘기한 거야. 결국 2차 방정식에 관한 얘기고 2차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몇 개야? 두 개지.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3차 방정식의 해는 3개가 기본이겠지. 4차는 4개, 5차는 5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해는 이 제곱이 결국 1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서 사라지지. 그래서 선생님 그때 이런 표현 썼단 말이야. 제곱이 넘어가 안 넘어가? 제곱이 사라지지. 건너가면 뭘로 바뀌어? 뿔, 마, 루트라는 모양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이렇게 써줘 안 써줘? 써줬죠. 어렵지 않잖아. 이게 제곱근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해됐어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럼 이번에 우리가 배울 내용 이런 거야. 어떤 수를 몇 번 곱했을 때? 3번 곱했을 때 2가 되는 수가 있을까? 존재할까 안 할까? 자, 다시 해볼까? 어떤 수를 3번 곱했는데 8이 되는 수야. 누가 있을까? 2 하나밖에 없지. 뿔만 2가 아니라 몇 하나밖에 없어. 2 하나밖에 없지. 근데 몇 차 방정식이야? 결국 이거 3차 방정식 아니야? 그럼 근이 몇 개 있을 거야? 3개가 무조건 존재할 거야. 근데 그 중에 실근은 2고 2개의 근은 허근으로 존재해. 무슨 근? 허근. 허? 뭐 배울 때? 허수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실수의 근이 아닌 허수의 근 i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무조건 몇 개야? 3개인데 실수의 근은 얼마다? 2라고 어쨌든 존재하지. 그럼 마찬가지 원리야. 어떤 수를 3번 곱했는데 2가 되는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기야 하겠지. 근데 그 수가 어떤 수인지 모르잖아. 근데 그것에 대한 표현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것에 대한 무슨 법? 표현법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제곱근 할 때 결국 이 제곱근을 이해하기 위한 2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A의 무슨 근? 제곱근이라는 표현과 중삼식을 안 버렸으면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제곱근 A라는 표현이 있었어. 자, 선생님의 수학의 기초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있지? 선생님이 최근에 수업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그 지난번에 모의고사 할 때도 한번 얘기했고 모의고사 풀어야 되는데 됐고 넘어갈게요. 그 뭐 얘기했었지? 선생님이 수학의 밑바탕에는 누가 깔려있어? 숫자와 수 기억나? 특별히 어떤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어떤 개념을 배울 때는 여러분이 이거를 명심해 두세요. 선생님 이 바탕에서 설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단 말이야. 그 대상에 숫자는 뭐를 보는 거야? 건 모양을 볼 수가 있죠. 수는 뭐를 보는 거야? 의미를 보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호떡이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얘를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to라고 표현하겠지. 그리고 아라비아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게 조선시대나 한자 문화권에 오게 되면 옛날 조선시대 생각해봐. 이를 어떻게 표현할까? 2이자로 표현을 해줘야 되죠. 얘와 얘는 이 호떡 2개를 표현하는 모양은 달라 안 달라? 다르지. 또는 로마 문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 이 가능해 안 가능해? 이 가능하잖아. 또 다른 뭐 라틴어나 뭐 이런 다른 문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 어떤 약속된 기호가 있다면.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숫자, 그러니까 수의 개념이야. 의미상의 2개가 있다라는 의미를 다양한 기호, 모양체계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의미는 to를 나타내 안 나타내? 다른 말로 이 뭐 표현이 뭐하다. 어쨌든 2개의 대상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 안 나타내? 나타내잖아. 그러면 수학에서 어떤 처음에 어떤 기호 체계를 배우게 될 때는 반드시 얘와 얘를 구별시켜서 배워야 돼요. 수에 대한 표현이 있고 뭐에 대한 표현이 있다. 숫자에 대한 표현이 있다는 거야. 다시 뭐라고? 수에 대한 표현이 있고 숫자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라는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얘를 모양체계로 나타내면 잘 봐. 무슨 꼴로 나타낼 수 있을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지. 어떻게 표현돼? 1분의 2 아니야? 그러니까 분수라는 용어 자체는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 자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소수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지. 몇 점 0? 2.0인데 생략된 거랑 같아 안 같아? 무슨 모양 표현한 거야? 소수의 모양으로 표현한 거지. 자, 얘를 우리가 최근에 이제 배웠으니까 무슨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어? 지수의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돼? 2의 몇 제곱이야? 1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다양한 모양 체계가 있잖아. 근데 이 2라는 수의 의미는 자, 일단 첫 번째 무슨 수죠? 실수지. 근데 그 실수 안에서 무슨 수야? 분모가 1인 분수꼴을 뭐라 그래? 정수라고 하지.
근데 정수 중에서 부호가 양수 아니야? 그럼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자연수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럼 이런 용어들은 다 뭐에 대한 표현이야? 의미에 대한 표현이겠지.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얘를 루트를 사용한 모양으로 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어. 무슨 사? 루트 4로 표현할 수 있겠지. 자, 루트 4는 뭐야? 어떤 모양으로 표현한 거야? 제곱근. 이 루트라는 기호의 원래 이름의 뜻은 뭐라고? 제곱근인 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기호란 말이야. 이 기호는 무리수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고, 이게 루트 4라고 읽어도 되겠지만 이제는 용어의 이름이 좀 바뀌어야 돼요. 무슨 근? 2차 방정식의 해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지. 무슨 근? 제곱근 4라고 읽어내는 거지. 그래서 제곱근 A라는 표현은 뭐에 대한 표현이야? 숫자에 대한 표현이야. 즉 뭐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루트 A를 뭐라고 읽어야 돼? 기호로 제곱근 A라고 읽는 거지. 자, 그러면 A의 제곱근은, 자, 이 수는 의미지. 그래서 그때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의가 들어가니까 의미다. 이해됐어요? 의가 들어가니까 의미다. 그럼 얘는 뭐야? 수, 의미에 대한 표현 아니야? 그럼 이 말의 뜻은 어떻게 바뀌어? 어떤 수를 몇 번 곱했더니, 2번 곱했더니 뭐가 되었다? A가 되었다는 표현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즉,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풀면 x는 어떻게 돼? 이 2가 사라지면서 우변으로 건너가면 뿔만 2개가 생기겠지? 그리고 루트 a라고 표현을 했지? 이렇게 된 거라. 컨셉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가 이렇게 바뀌어질 때 어떤 비밀이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가 방정식 풀 때 잘 보세요. 자, x 더하기 3은 얼마야? 5야? x는 얼마지? 2지. 그러니까 문자가 하나고 숫자가 하나밖에 없지. 그게 1차야. 그러면 모든 방정식의 푸는 원리는 좌변에 뭘 남겨놓는 거야? x만이 남겨놓지? 그래서 이항이라고 하잖아. 플러스 3이 건너가지고 뭐가 돼?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덧셈이 뭘로 바뀌어? 뺄셈으로 바뀌지. 자, 만약에 x 빼기 1은 2다. 그럼 x는 3이지. 왜? 빼기가 건너가면 3이 되니까. 그래서 x만 남기는 거 아니야? 또 만약에 2x는 5다. 그럼 x는 2분의 5지. 왜? 곱하기가 건너가면 나누기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좌변에 뭐만 남겨? x만 하고 남길 거 아니야. 그럼 잘 봐. 얘도 방정식의 원리가 2차지만 문자랑 숫자밖에 없지. 그럼 이런 방정식을 풀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좌변에 x만 남기는 거 아니야? 즉 지수가 2에서 뭘로 바뀌었어? 1로 바뀌었지. 그 1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x제곱하고 a라는 게 있는데 좌변과 우변에 같은 충격으로 똑같이 얼마를 주는 거야? 2분의 1이라는 충격을 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항의 컨셉이 뭐냐면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뭐를 빼준다? 3을 빼준다는 거 아니야? 여기선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얼마를 해준다? 1을 해준다는 뜻 아니야? 얘는 좌변과 우변을 똑같이 뭘로 나눠준다? 2로 나눠준다는 뜻 아니야?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은 지수에 괄호하고 얼마를 해주면 2분의 1의 충격을 주면 곱해서 1밖에 안 바뀌어. 그리고 얘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지. 즉 우리가 루트라고 했던 것의 뜻은 지수의 얼마다 2분의 1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거야. 선생님 중3 때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 왜냐하면 이때를 위해서. 혹시나 집에 책 있으면 찾아보시고. 이해됐어요? 선생님 설명 듣는 친구들은 자세히 생각해봐. 그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야. 기억에 흔적이 어딘가는 남아있을 겁니다. 선생님 기억나? 안 나니? 여기는 안 나? 이게 여러분 공부의 최대 문제점이지.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똑같은 거야. 지금 안 나. 그럼 내년에도 만약에 다시 이 내용을 설명을 할 거야. 안 나는데 큰일 납니다. 어쨌든 지금 요렇게 되는 거지. 지수의 얼마나? 2분의 1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바뀐 거야. 이게 루트에 숨겨진 의미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수학자들이 지수에 얼마를 두는 거야. 분수꼴을 두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 기호를 나타낼 수 있는
의미를 나타내서 새로운 기호 체계를 하나 만든 거야. 모양 체계를 만든 거야. 걔가 뭐다? 제곱근이란 거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아까 잠깐 썼었는데, 자, 어떤 수를 몇 번? 3번 곱해서 2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도 결국 x만 하고 남겨야 될 거 아니야. 원리가 똑같은 거야. 그럼 이 3을 사라지게 되면 양면의 지수에 얼마의 충격을 줘야 돼? 3분의 1의 충격을 주겠지. 그럼 2의 몇 제곱이야? 3분의 1이고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세제곱. 뭐라고? 세제곱. 2번을 넘어가잖아. 그게 우리가 배우는 책의 내용 첫 번째 내용이야. 무슨 제곱?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과 이렇게 표현할 거야. 어쨌든 요 내용까지 필기해 주세요. 숫자와 수도 자신 없는 친구들은 필기하세요. 일단 지우진 않을게요.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필기하셔야 됩니다. 거듭 제곱과 제곱근. 표현이 최대한 빨리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제곱과 제곱과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표현들이에요. 필기 안 할 거지 지워도 되지. 아니 놔두나? 지워도 돼?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런 개념이 밑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지. 자, 처음에 조금 천천히 나갈 겁니다. 처음 완전 새로운 분야여서. 아니 필기 다 했어? 오케이. 자 이게 중3 때 배웠다. 이 루트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은 거듭 제곱과 뭐야? 거듭 제곱 근에 관한 얘기죠. 맞아요? 자, 그러면